보면은 이놈들이 통진당 살리라고 난리야. 근데 이석기 양심범일에 빨리 석방하래. 예? 그리고 이 촛불 집회 가면은 태극기가 안 보여. 태극기를 무지하게 증오해 이놈들이. 예? 그 다음에 광화문에다가요 태극기 개양도 못하게 해. 도대체가 이게 이 나라가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대중이 청와대는 빨갱이 제작소 총본부였어요. 그리고 김대중이 노무현이 청와대는 뭐냐면은 북한 핵 개발 지원 총국이었었다고. 제 말이 틀립니까? 예. 그렇게 악랄한 정말 범죄를 저질렀거든. 예? 요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탄핵한 거예요. 요놈들이. 예? 이걸 어떻게 가만 놔둬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이겁니다. 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정말 둘 중에 하나에 딱 눈앞에 지금 부딪혀 있는 겁니다. 예,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빨갱이를 못 치르자! 빨갱이를 못 치르자! 네, 윤영 교수님. 여기, 이거, 모두 투어라고 써있고, 여기 홈플러스, 이 건물 안에만 해도 내가 보기에 한 500명이 살겠네? 예? 그러면 500명 뭐 바쁜 사람들은 다 빼고 200명은 여기 와야지. 저 앞에 건물 저기도 한 300~400명은 살 것 같은데 아무리 안 와도 100명은 여기 와야지. 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 앞에 빌딩 말이에요. 예? 여기에 뭐 다 50명은 이 빌딩에 50명, 100명은 근무할 것 같은데 여기 좀 와야지. 어? 이게 지금 말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실감을 못해. 이게 말이에요. 예? 그리고 워낙 언론이 악선전을 해놔가지고, 언론이, 글쎄 우리 집은 그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보거든요. 보는데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어떡하냐 이거예요. 당신 나한테 생활비도 안 주면서 이것도 못 보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종편 제발 보지 마네 그러면은요, 아이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별 간섭 다 안 해. 예? 근데 제가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 구독료는 내거든. 나 안 줘요 절대로. 5개월 밀렸어. 절대 안 줘. 예? 근데 하여간에 여기 이 자동차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수백, 수천, 수만 대가 지나가는데 이 안에 마음 편안하게 타고 다니고 버스에 타고 다니고. 대한민국 준비해주세요. 이 양반들이 말해 여기 와야지 이렇게 안 오니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당한 거예요. 이러다가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젊은이들 이 손가락 지하철 안에서 이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셨죠? 손가락 움직이는 게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장난질 한 거예요. 선거 때. 예? 젊은이들은 전교조한테 교육받은 그 불구스러운 그 정신, 그거 가지고서 그냥 젊은이들의 95%가 박정희, 박근혜를 증오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얘네들이. 그런데다 이 손가락이 막 움직이니까, 예? 우리 그 부치원으로 전화가 가끔 오는데 아이고 부치원 TV를 보려면 어떻게 들어가지요? 예? 그렇게 연세든 분들이 많이 질문이 오는데 답답해요 진짜. 이것도 모르니 말이야. 그러니 뭐 저기서는 날구기면서 인터넷 가지고 막 하지. 예? 이제 끝나라고 그러네요. 예. 하여간에요. 우리가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생각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것 같아요. 탄핵 기각! 근데 만일에 기각이
안 되면은 비장한 각오로 나서야 됩니다. 네. 목숨 걸고. 그리고 지금 제가 늘 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기 경찰 아저씨들 많이 계시죠? 저 사복 입으신 분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특검이 이렇게 난리치는지 압니까? 왜 이렇게 특권이 월권 행위를 하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여기 서서 추운데 고생하시는 경찰 아저씨들 수사권 0.1%도 없어요. 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검찰이 독점하면서 별의별 월권 다 하고 말이야. 결국 이 탄핵 정국을 갖다가 검찰이 특검이라는 거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걸로 다 완전히 밀고 가는 거예요. 특검 경찰이요? 폐지! 특검 폐지! 네. 존경하는 우리 윤영원 교수님의 수사권뿐만 아니라 같은 공소권도 없어요. 경찰은 실제적으로 경찰들 다 허수아비입니다. 네? 수사라는 걸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이 나라의 이 공권력인데 이거를 검찰이 다 딱 한 손에 들켜치고서 자기네들 먹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정말 총체적으로 다 이게 잘못되고 이 여의도에 있는 똥개구리 이거 문 닫아야 돼요. 예, 이거 폐쇄시켜야 됩니다. 무슨 300명이 필요해? 이 망할 놈들아. 해산! 100명도 많아. 해산! 이거 해산해야 돼. 이거 정말 우리 사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품 안에 되돌려주지 않으면은 곧 닥칠 줄 알아라 이 똥개놈들아.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윤영원 교수님의 애국심에 불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추우시죠? 다들 모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편하게 누워주시고 대한민국은 태극기가 지킨다. 대한민국에 맞춰서 몸을 흔들어주시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애국심도 더욱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태극기가 지킨다. 우리는 태극기 부대의 애국 전사들이다. 태극기 함성. 태극기 높여주시고 정치의 마음을 태극기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가혹한 살인을 한 살인자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도 검사가 아무리 무거운 형량을 부여를 해도 판사들이 명쾌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무죄를
밝혀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하다고 헌재에서는 속전속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재 앞에서 매일마다 어제 비가 오고 눈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재 앞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절절하게 마음으로 탄핵 기각을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헌재 앞에서 이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대사모 정민성 회장님이 계십니다. 장민성 회장님께서는 12월 31일 날 종북 좌파들에게 망치 테러를 당했습니다. 장민성 회장님의 고향은 전라도 목포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전라도 의병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시는 우리 장민성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민성. 네, 안녕하십니까. 저 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발하여 조금 전에 이곳 대구로 왔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의 대사모 장민성 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이곳은 전 세계가 증명하는 곳입니다. 대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있는 곳.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뿌리 성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대구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 움직여 주십시오. 한 게 지난 10월 11월에 그렇게 움직여 달라고 애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미동도 안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계셔서 그때는 엄청 온통하고 슬펐었습니다. 지난 작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을 등에 업고 국회 입법부 여의도 국회로 입성했던 사람들이 김무성, 유승민 그분들이 일단 그 조직들이 그날 이상한 사람들로 변해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독재를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배신자를 다 도와줘! 배신자를 다 도와줘! 여러분, 좀 전에 남배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 12월 31일 날 우리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했던 체제를 반대하고 선동했던 그 조작 북한 김정일을 주동했던 촛불 세력들에게 저는 폭행과 테러를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촛불 집회는 테러 집회입니다. 저들은 촛불 집회가 평화 집회라고 자랑스럽게 지금도 외치고 있는 저들을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1월 12일 날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저는 또 바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여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난 2월 7일 날은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지 세력들이 그곳까지 와서 저를 또 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그들에게 지지 않고 이 대한민국 태극기 함께 뭉쳐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 장민석!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대통령 맞지요. 그분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국기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해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박지원, 김무성, 문재인, 유승민, 박원순 일당들에게 우리 모두는 인격이 훼손되고 망신차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신자를 타도하자! 여러분, 청와대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또 청와대에 계시는 그 가족분들께 우리 응원의 함성을 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새누리당 그 보수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최후의 전설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최고의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서 태극기 함께 뭉치고 헌법으로 우리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여러분. 당기초! 여러분, 어제 수요일 날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정미라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지금 저희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대구가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알리십시오. 마녀 사냥하는 특검은 당장 해체해야 되고요. 정치검찰 해체, 깡패 국회 해산, 조작, 선동, 방송 언론들 당장 해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민석! 여러분, 어르신들 참고 침묵하고 계셨죠. 다 일어서셔야 됩니다, 이제. 앉아서 죽느냐, 서서 움직이고 함께해서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뭉쳐주시고 여러분 싸웁시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또 올라가서 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길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천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천선에 나와 계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태극기 함께 뭉쳐서 싸워서 이깁시다, 여러분. 싸우자! 감사합니다, 이기자! 여러분. 장민석! 애국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정민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상생정치연구원 손종익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정윤원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윤원 붉은 낙이 우니 어둠은 사라지고 새벽은 밝았습니다. 새벽이 오니 어둠과 함께 악기잡기가 사라지듯이 촛불을 위한 어둠의 세력들은 함께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애국가를 우렁차게 높이 부르며 애국가를 높이 부르며 온 천지에 태극기를 휘날립시다, 여러분. 태극기가 민심이다. 태극기가 민심이다. 태극기가 민심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 좌익 촛불 시위자들과 국회의원들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고 이 나라는 풍전등과 같은 노란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을 구해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난세에 직면했습니다. 난세는 영웅과 충신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영웅과 충신이 되어주십시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지금 촛불 시위자들 중에서는 이 나라를 막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는 국회가 막치고 경제는 노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회는 언론이 막히고 교육은 전교조가 막힙니다, 여러분. 종편 폐지. 종편 폐지. 이 나라를 전부 망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다름이 아닌 종북 좌파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 나라를 살리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댓글을 휘날리면서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특검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治국가인데 특별한 죄도 없이 현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실장을 블랙리스트 명단 때문에 구속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검 해체. 블랙리스트는 원래 전 정부마다 다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시작은 DJ 정부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기부 정보요원 900명을 퇴직시키고 그리고 기무사 600명을 또 잘라냈습니다. 또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도 2,500명을 잘라내고 또한 공안검사도 40명을 숙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장관과 비서실장은 왜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속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종북 좌파 세력
이 나라가 정권이 넘어가면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도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데는 너와 내가 따라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을 구합시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기각됩니다. 여러분, 탄핵 기각! 탄핵 기각! 대통령께서는 내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또한 외환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도 없고 또한 이적행위를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탄핵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탄핵을 받아야 될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탄핵하자. 국회의원을 탄핵하자. 탄핵한다! 감사합니다. 네, 손종희 원장님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시 시의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인이었던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망친 나라, 하루 종일 편파 방송으로 망친 나라를 여기 대한민국을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백윤재 학생이 지킨다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미래가 백윤재 학생에게 달려 있습니다. 태극기 함성 높이! 내가 아니면 누가 빛내냐. 만년 이겨온 유구한 역사. 내 부모, 내 형제, 내 조국을 위해 너와 내가 부릅듣는 막무가 되고 정치인이 망친 나라, 하루 종일 평타 방송으로 망친 나라를 여기 백윤재 학생이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호성을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극기 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다니 열불이 터집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5가지 비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석희입니다. 손석희를 구속하라! 여러분,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 손석희는 태블릿 PC 조작 방송을 했습니다. 그거에도 모자라. 그리고 또 태극기 집회 100만 명, 200만 명이 나서니 이제는 목욕하면 뭐 5만 원이다. 유모차 부대 15만 원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를 구속하라! 손석희 집에 가서 디비자라. 손석희 집에 가서 디비자라. 손석희를 내란죄로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번째는 바른정당입니다. 대표적으로 김무성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김무성은 과거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없는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신문 찌라시에 이 선동 이게 나오니까 김무성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만난 게 가장 후회된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돌아서고 이제는 뭐 바른정당이니 하면서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러운 정치하지 마라! 김무성이 부산 영도구에 육선을 하고 있는데 육선이나 했으면 먼저 뭐 촛불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먼저 신문 그런 거 보지 말고 먼저 확인 사실부터 하고 뭐를 탄핵한다 해야 되는데 촛불에 쫄아서 쫌팽이가 된 김무성이 무조건 뭐 탄핵하겠다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먼저 탄핵하고 이제 와서 바른정당 간판 달고 육선 헤쳐먹고 있습니다. 배신자를 다 도와줘! 여러분 제가 김무성 씨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발 덩치값 좀 하십시오. 정치권 털어! 김무성은 정계 은퇴해라. 은퇴하라! 정계 은퇴해라. 은퇴하라! 백윤재! 네, 그리고 세 번째 특검입니다. 저는 TV에 뭐 이규철 특검보 이렇게 나와서 뭐 짓거리는 거 보면 짜증이 나서 TV 이규철 얼굴이 나오면 당장 돌려버립니다. 저는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신문도 보고 뉴스를 아주 매우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동 탄핵이 된 이후로는 저는 신문도 끊었고 TV도 안 봅니다. 종편 폐지!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막가파시 구속시키고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은 기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고영태를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고영태를 수사하라! 그리고 특검 2월 28일까지가 기간인데 이제 와서 뭐 연장해달라 뭐 30일 연장해달라 50일 연장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쌩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특검을 해체하라. 특검 연장 말도 안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전교조입니다. 저도 3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 전교조 교사한테 들었지만 그거를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중립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왼쪽으로 좌파 편을 들어서 아이들 선동하고 반미 또 친북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전교조를 해체하라! 전교조를 해체하라! 백윤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왜 3월 13일이라는 그 기간을 굳이 못 박아놓고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워낙 드러난 게 없으니 계속 탄핵안을 수정하고 뭐 빼고 다시 넣고 하는데 탄핵 무효입니다. 이거는 탄핵 무효! 근데 제가 막 네이버 뭐 이런 뉴스를 보면은 헌법재판관들 어떻게든 빨리 탄핵을 뭐 인용시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해라!
헌법 재판관님들 법대로 하면 탄핵은, 저는 원칙적으로 탄핵은 각하가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각하는 뭐냐면 이걸 아예 처음부터 원천무효입니다. 이거는 원천무효! 탄핵 각하는 아예 볼 필요도 없고요. 뭐 뇌물죄 명백히 밝혀진 거 없고요. 아무것도 밝혀진 거 없습니다. 지금 뭐 언론이 자꾸 선동을 하고 보십시오. 뭐 제가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 참석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제가 태극기를 딱 숨겨놓고 광화문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지. 근데 광화문에 가면 큰 풍선이 달려있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보니까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풍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거기 뭐 쪽지를 나와주는데 거기에도 이석기는 피해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제 헌법재판관님들 제대로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이제 제가 처음에 11월 달에는 서울역에 태극기가 몇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2월 달 몇십만, 1월 달 몇 백만, 이제는 200만 명이 됐습니다. 네, 이제 300만, 500만, 네, 1000만이 될 것입니다. 태극기가 민심이다! 촛불은 꺼졌다. 태극기로 휘날리자. 헌법재판관님 8명들 탄핵 반드시 기각시켜 주십시오. 탄핵기각! 저는 이제 구호를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특검 해체! 국회 해산! 탄핵 무효! 탄핵 기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퇴임은 2018년 2월 24일입니다. 맞습니다! 탄핵이 기각돼도 계속 태극기 흔들어 주실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백윤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국소년! 백윤재 학생의 애국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총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당기총! 총이 있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태극기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욱 휘날립니다. 태극기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었지만 전쟁 중에 다 격파됐습니다. 반옥선 12척으로 외적 330척을 울들목 진도 앞바다에서 무찔렀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북산 대신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총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빨갱이는 북으로 가라. 빨갱이를 무찌르자. 종북 좌파는 북으로 가라. 태극기가 민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서울역에서 매일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25일날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네, 서울역에서 만날 겁니다. 대한문 시청에서는 당기국이 주관을 하는 행사를 합니다. 지금 250만, 300만이라고 하는데 500만 고지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사수해야 됩니까? 서울역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3월 1일날 1000만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억울하게 청와대에 유폐돼서 우리 애국 국민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혼자서 전술로 전쟁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홀로 개성공단을 폐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교조하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반대만 하는 정부 좌파들에 의해서 누명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고 우리 나라를 구해야 되는 우리는 애국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태극기 부대의 애국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기총입니다. 당기총. 우리 당기총과 함께 서울역 집회에 참여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이석인 대한당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고 오늘 이 주위에 모이신 당신의 여종과 남종들의 기름을 부으시사 이순신 장군의 영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관순 열사의 영감이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심령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대구 K2 비행장에서 조종사 생활을 했던 추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맨발을 벗고 올라왔는데 제가 40대에 정치에 입문하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아시아만 21개국을 벗은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21개국의 만연된 마귀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 사치하는 놈들이 왕이 되어 있고 수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모르고 그 나라 방언의 그 나라 말을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21개국 아시아 선교지를 밟아서 그곳에 복음을 세우고 그곳에 진리와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제게 신발을 벗겨주셔서 벗은발로 10수년을 다녔습니다. 종교혁명, 더러운 목사, 싹군 목사, 거짓 선지자, 종북빨갱이 짓하는 신부 이 개자식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벗은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광화문에 죽은 자를 이용해서 박원순이 개같은 놈들이 앞장을 서서 만든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 시집회를 하다가 이제 정치계에 만연된 마귀의 역사, 여야 정당할 것 없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척제하기 위해서 대한당을 작년 2월달에 창당했습니다. 저희는 무슨 정치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대권이나 국회의원이나 이것에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온 천하 5대양 6대주를 세계를 정복했던 대영 제국의 영감과 모든 길을 로마로 통했던 그러한 대한민국의 영감이 잠시 잠깐 오면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주도할 대한민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법사법 행정부의 마귀 역사를 다 드러내게 하셨어요. 외국 대통령 박근혜를 모함한 국회의원 이 새끼들하고 사법부의 북한 공산당 지시를 받고 판결하고 재판하는 재판관들, 언론, 방송사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대한 국민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왜 종교 예. 미쳤나?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대한당 박근혜 대통령 만세! 대한당 이 악을 드러낸 것은 님의 바로 여러분이 유관순과 유수신 장군처럼 되어서 그들을 척결하고 주신 그러한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살으며 깨끗이 이루어진 무궁한 꽃이다. 자, 저도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에서 삽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유승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마이크 3분만 주십시오. 저는 동구에 사는 누구입니다. 얼굴 좀 낮춰야 되죠. 유승민 사무실에 제가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자, 당신 배지를 달고 있는 것도 누구들이냐?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당신이 배지를 달고 있지 않느냐 물으니까 처음에는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제가 길 가다가 비가 오는 날 개새끼 한 마리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어가지고 그 개새끼를 내가 집에 데리고 와서 미국고 키우고 입히고 재우고 해놨더니만 이 개새끼가 미쳐 뿌리가지고 주인도 몰라보고 막 물어뜯고 있는 이 개새끼가 유승민 개새끼입니다. 배신자 유승민은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유승민 사무실에 그 전화를 했어요. 꼭 전해라. 지금은 네가 너희들의 피는 몰라고 웃음이 나는 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너희들도 피는 몰라를 때 있을 것이다 이 개새끼야.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씨발놈아, 내가 욕을 잘합니다. 야, 이 네 아버지가 씨발놈아,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반기를 들기만은 너 마저도 이 개새끼야 그걸 반기를 들었냐? 네가 배우고 한 게 뭐가 있느냐? 야, 이 그러면 그 자식이 아니냐? 야, 이 개새끼야, 지금은 네가 웃을지 몰라도 배신자 언젠가는 유승민을 네가 피는 몰라를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신자 유승민을 다 도한다. 유승민하고 김무성이는 무조건 때려치게 됩니다. 배신자를 다 도하자. 박정희 배신자를 다 도하자. 네, 감사합니다. 바로 치게 됩니다. 우리 승수 대구 시민님 감사합니다. 나는 대구의 동구에 살고 있어요.
있지만은 너에게 또 누가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 오늘은 내가 불이익이 오는데 정말 내 얼굴 좀 가리. 대구야 일어나라. 정말 유승민을 대구야, 죽입시다. 유승민을 죽입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지금 우리 애국 보수 그러고 이제 분들께서 목사님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네네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애국 보수님들께서 하루 종일 주구장창 종편에서 이상한 언론 선동만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망친 나라를 보다 보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으십니까? 우리가 보수 국민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릴 정도로 우리가 화가 납니다. 다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지금 멋지게 이 군복을 갖다가 입고 계시는 분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저도 30년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2년 전에 대령으로 예편한 남편을 둔 군인 가족입니다. 저는 남편 따라 25년을 전국 방방곡곡 나라에서 가라는 대로 가면서 나라를 남편과 함께 지켰습니다. 우리 애국국민들에게는 국가관이 확실하고 또 우리에게는 애국 DNA가 있습니다. 여기 누구보다도 애국 DNA가 철철 넘친 국복을 멋지게 입고 오신 대한민국 제야군인의 청년 부회장이신 김석훈 부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대한민국 제한군의 본회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계속해서 서울역 시청에 나가면서 이 부회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활동을 못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어제부로 제 계급장 띄고 던져버리고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김석훈! 여러 해 동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군에서 입었던 특전사에서 입었던 이 대테러복을 4년 만에 어제부로 입고 오늘부로 이 대구서부터 나왔습니다. 앞으로 탄핵 기각될 때까지 이제는 이 한 목숨 이 조국을 위해서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 전사님의 멋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태극기 부대의 애국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사수하고 있는 우리는 단기총 애국 전사들입니다. 단기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사즉생 우리는 죽을 각오로 지금 이 자리를 나와 있습니다. 억지 탄핵으로 청와대에 유폐되어 있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고 정부 좌파들에게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망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태극기 부대 애국 국민들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겨울을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정치인들이 망친 나라 국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호식을 할 때 우리는 무너져 내려가는 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겨울 폭설에도 칼바람에도 아스팔트길을 위해서 우리는 싸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강인 여사님. 거북선으로 지키신 이순신 장군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태극기 부대의 애국 전사들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특검 해체! 특검 해체! 특검 해체! 특검 해체! 고영태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국정농단 주범 고영태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손석희를 수사하라! 손석희를 구속하라! 손석희를 구속하라! 손석희를 구속하라!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대구는 보수의 성지입니다. 6.25 폐허에서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대통령님이 누구십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애국 대통령님의 기념관 하나가 변명하게 없다는 것이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통령님도 구해야 되고 나라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도 해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기념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일도 앞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리 행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편에게 물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을 무지해서 깨우려면은 우리는 거리 행진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춥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국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애국동지 여러분, 거리 행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혜경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대표님께서는 핸드폰을 여기 앞에 연단에 있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끝까지 행진해 주실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